시작하기 앞서 우리 이제 오신 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진이었습니다. 하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부상 많이 생소하시죠? 네. 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부천에도 오셨지 않습니까? 부천에 이제 지금 그 대장동에 대장지구 5대지구도 개발하고 있고 옆에 계양 테크노밸리 5대지구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개발 예정이 땅을 저렴하게 사셔서 취득하고 계시다가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 보상금, 정당한 보상금을 받고 매매 대금이 되겠죠. 대금을 받고 사업 시행자한테 이제 매각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런 방식이 왜 좋냐면은 아무래도 사줄 수 있는 사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게 참 큰 장점이고요. 요즘 이렇게 불경기 같은 시기에는 뭐 주택도 그렇지만 토지도 마찬가지죠. 파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토지는 뭐 과거부터 그랬었고요. 근데 결국은 어떤 땅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땅은 다들 뭐 좀씩 갖고 계시고 한데 어떤 땅을 갖고 있어야지 이 가치가 많이 더 상승하고 다른 땅에 비해 그리고 팔 때도 수월할 수 있을지 이런 건 결국은 뭐 입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좋은 땅이거든요. 좋은 땅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결국은 보상이 되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사업 시행자도 얘가 좋은 위치고 좋은 땅이니까 거기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에서 수익성 사업을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보상이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뭐 일단 큰 틀만 좀 이해하시고 가셔도 뭐 반의 성공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라든가 절차라든가 또 보상이 되는 종류라든가 따라서 이제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보상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사유 토지를 수용하고 대가를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 그래서 토지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견해서 사업을 하고 보상을 합니다. 뭐 밑에 내용도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두 가지 내용 좀 적어놨고요. 결국 이렇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정부나 지방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원치 않아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또 법적 권한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서운 강제 수용법이 이제 발동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금액을 협상하려고 해도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통보되는 금액으로 주는 금액으로 받아서 소유권을 넘겨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강제 수용 절차를 거쳐서 강제로 수용을 합니다.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건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전체 그 많은 필지, 큰 면적의 사업 지금 뭐 몇천 필지가 되는데 거기에서 금액이 많아서 다 순수하게 소유권을 넘기겠어요? 안 넘기죠. 그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강제 수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강제 수용 절차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토지보상 절차는 이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거의 마지막에 행정정의 절차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 개발하는 사유지에 또 뭐 기업 토지에 기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토지 조서를 또 작성을 해요. 그리고 위치상에는 토지 지상에는 또 물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집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물건 조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 및 연락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에서 사업을 하면서 행정 절차에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상계획 연락 공고를 하고 그 연락 공고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하면은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에는 연락 및 이해 신청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 토대로. 그래서 뭐 문제가 있다 하면 또 이해 신청해서 바로 잡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또 기간이 정해져요. 통상 뭐 한 2주 정해지고요. 이게 이제 완료되면은 토지 소유주는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을 하고요. 사업 시행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당하게 너희들도 추천을 해. 평가사 감정평가 추천을 해. 그래서 우리 추천해가지고 이제 보상에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정한 보상 금액을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겠죠. 소유자 및 이해관계는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받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면 협의
협의 성립이 돼서 소유권 이전이 되고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협의할 수 없어. 협의가 불성립이 되면은 사업 시행자 이제부터 강제 수용 절차로 갑니다. 네. 성실한 협의를 하죠. 한 번 통보해서 이 금액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통보를 하는데 성실한 협의가 조건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2번, 많게는 3번, 4번도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많이 두죠. 예, 근데 그 기회까지도 협의가 안 되면은 이제 협의 불성립을 보고 수용 재결 신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재결을 가고 재결청에서 재결 금액을 통보를 하면은 그 금액으로 강제 수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 개시일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는 공탁을 하거나 법원에요. 보상금을 안 찾아가도 공탁을 하거나 그 금액으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수용 개시일 기준으로 소유권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탁이 돼도 또 소유권 이전을 협의를 계약 체결을 해도 그렇게 해서 수용 재결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의 재결 행정소송 2단계가 또 남아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또 불합리하는 이 여기서 통보된 금액이 불합리하면은 이렇게 3번의 절차를 거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증액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3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그래서 토지보상 절차를 좀 설명드릴게요. 보상의 종류에는 지상의 토지가 있죠. 기본적이죠. 토지는 편의지공 시가 대비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매기고요. 건물은 건물 신축 단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 기간만큼 감가하여 이제 건물 보상금이 책정이 되고요. 영업권, 농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분묘, 이주영장금, 이자비, 수목 이런 것들은 금액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얼마, 이런 경우는 얼마.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평가는 요거 2개가 하고요. 그래서 지상에 내가 토지도 있는데 건물도 있고 여기 살고 있고 수목도 있고 또 여기서 농사를 졌다. 이런 거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비까지 다 받고 지상에 또 묘도 있다. 우리 선친묘다 그러면 이런 거 다 보상을 받으시는 겁니다. 지상에 영업도 있다. 영업 보상 또 폐업 정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보상 대상이다. 기본적인 게 토지와 건물이지만 이제 부가적인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아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자녀지 보상은 보상하고 사업 시행자가 뭐 100평 중에 내가 100평 갖고 있는데 한 50평만 보상을 하고 50평은 사업 대상자에 안 들어가요. 그럼 그 50평을 또 잔심의 청구라는 걸 할 수도 있고 이런 또 제도가 또 있다라는 것만 또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보상금이 지급되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103조, 이명박 정부 때는 117조, 112조, 윤석열 정부 때는 지금 이제 보상을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이제 택지 개발, 아파트 건설하는데 많은 또 보상 지원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이때가 이제 보금자리고요, 택지 개발이고요, 이때 보금자리가 될 겁니다. 공공주택지구 이렇게 해서 지금 3기 신도시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보상금 규모는 줄이지 않고 막대한 보상금이 이제 책정돼서 개발을 하고 지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토지 보상 결국은 토지를 사는 건데 그럼 토지 보상은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일반 땅은 원래 다 파가고 사시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가치가 있을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사시겠죠. 아니면 내가 개발을 할 거야. 아니면 갖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다 양도차익을 보고 할 거야. 근데 결국은 그런 것도 다 주변이 개발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주변이 개발되면 내가 살았던 일반 땅도 그 시가 영향을 받아서 많이 상승하고 하고요. 또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개발되고 토지 보상을 하시게 되면 그 일반적인 물건도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수월하게 또 팔 수 있는 그런 또 조건도 또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 투자는 매수자가 정해져 있어요. 살 사람. 엄청 큰 메리트입니다. 정부, 지자체 공사, 지방공사, 아래지 공사 되어 있죠. 민간 공동사업자, 또 민간 사업자도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지자체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보상비를 마련해서 보상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 보상한다라는 거는 예측은 또 가능하겠죠. 부천의 대장지구가 지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또 보상 연재한다라는 건 사업 시행자 통해서 또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정해져 있고 언제 팔릴지 내 땅이 팔릴지 좀 이제 알고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매도 금액도 좀 예측을 하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당연히 하고 하겠죠. 내가 이 금액에 사고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상 나오면 그래도 이 금액은 나올 거야. 아니면 지금 보상 중인 물건들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보상금도 파악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취득가 대비해서 얼마를 남기고 얼마의 수익률을 보고 접근할 수 있다. 상당히 안전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큰 메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거, 또 주택도 뭐 세금적인 부분, 대출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뭐 계속 어렵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의 규제, 정책, 경제 상황 등에 따라서 지금 변동성이 좀 커요. 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이요. 네. 근데 토지 또 토지 보상은 그렇게 영향이 많지 않다. 대출은 뭐 똑같죠. 네. DSR 적용되고 하는 건데 똑같겠죠. 하지만 엑시트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크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16년째 토지 보상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거랑 지금이랑 생각해봐도 큰 변동은 없어요. 물건이 없어서 못하거나 왜냐면 매년 보상을 이렇게 많이 지급되잖아요. 과거 정부 때부터 쭉 보면 물건이 없어서 못한 적은 없다. 그 다음에 그 개발 정보를 알게 되고 하게 되면 개발 정보가 알게 돼서 건축하는 것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죠. 아무데나 막 건축하는 것보다 주변에 도시개발을 하고 택지가 막 들어와. 근데 그 인접에 있는 뭐 맹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도로도 뚫릴 것 같고 주변도 좋아져. 여기다 건물 올려. 나중에 몇 년 갖고 있다가 주변이 다 개발되고 나서 매도할 수도 있고요. 또 임대를 주더라도 주변이 택지 개발되고 도시 개발되니까 임대 넣을 수도 있는 것도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또 취득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매도에서 양도 차익도 또 더 크게 볼 수 있고 좀 더 수월하게 팔 수가 있겠죠. 일반 가도. 그리고 사업적으로 종목이 또 용이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 내가 여기다가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건물 올리고 내가 직접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접목에서 사업적으로 좀 접근할 때 좀 용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명도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토지보상 예정 물건을 샀는데 주택이야, 세입자가 있어, 선순위냐 말이에요. 그래도 명도할 이유가 없어요. 명도의 책임은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도 이사를 가게 되면 안 좋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살다 보면 나중에 이사비도 받고 주거 이전비도 받고 여러 가지 세입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저희가 명도에서 쫓아내요. 그렇듯 똑같은 거로 생각하시면은 남이 좀 안 하는 거, 좀 특화된 거 찾아서 하지만 잘 알고 잘 분석하고 접근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는 다 오픈을 해요. 어디 카페 들어가면 다 여기 가리잖아요. 나왔다고 하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확인하고 그렇게 정도인데 저희는 다 공개하잖아요. 물건 공개하지, 보상금 나오면 조조도 이렇게 다 공개하지. 등기 때 보면은 지금 여기 경사시부터 넘어가 있어요. 네. 이것도 9개월 만에 3억 3천이라도 6억 받는 거.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시면서 계속 또 이렇게 오시고 하셔서 대화 나누시면서 통하시면서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